지금까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은 오랜 시간 꾸준히 한국어를 배워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짝짝짝짝.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공부 때문에 생기는 고민들도 있죠.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더 빨리,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 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은 쉽게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처럼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기억을 하기 위해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한국어 6B에 있는 국어, 인간과 심리에서 학습과 심리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 오늘도 교재에 있는 몇 가지 어휘와 문법, 그리고 간단한 읽기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휘입니다. 습득하다, 분류하다, 격려하다, 더디다, 도전하다, 능숙하다, 유창하다, 구사하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휘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내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습득하다. 이것은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공부나 어떤 기술을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습득. 여러분도 한국어를 빨리 습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류하다. 분류는 종류대로 나누는 거예요.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격려하다. 힘이 들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용기나 힘이 나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죠. 아자아자 힘내세요. 저도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더디다. 더디다는 어떤 일이나 움직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더딘 사람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좀 천천히 느리게 하는 사람이겠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도전하다. 어떤 일을 정면으로 맞서서 싸움을 걸어보는 거죠. 어떤 새로운 일, 해보지 않은 일, 하지만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전을 해보십시오. 능숙하다. 어떤 재주나 기술이 있어서 익숙하게 할 수 있을 때 능숙하다. 저는 한국어에 능숙해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유창하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막힘이 전혀 없을 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해요. 유창한 한국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사하다. 말을 아주 익숙하게 잘 쓸 때 한국어를 잘 구사하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사하다는 동사입니다. 소개할 내용은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내용입니다. 한국어로 영화 왕의 연설은 사람들 앞에만 서면 긴장해 말을 더듬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은 갖은 노력과 연습으로 말 더듬증을 극복하고 마침내 어떤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표현, 능숙하다, 유창하다, 정확하다. 어떤 게 좋을까요? 이 영화는 실화라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보셨다면 이 내용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왕은 갖은 노력과 연습으로 말 더듬증을 극복하고 마침내 유창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다 잘하셨죠?
배울 문법은 을라치면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이 문법을 사용하는지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문 숙제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다 했어? 아직 못했어. 숙제만 할라치면 꼭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야겠어. 자, 이 사람이 왜 숙제를 못했어요? 자, 숙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숙제만 하려고 하면 항상 다른 급한 일이 생겨요. 이 사람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도 문법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숙제만 할라치면 꼭 다른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할라치면 이 문법은 예전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씻을라 치면 보일러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내가 씻으려고 하면 그때는 항상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이 뒤에 나오는 말의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하면 보일러가 고장이 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가 잠 좀 잘라치면 항상 전화가 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낮잠을 자거나 이렇게 잠을 좀 자려고 하면 항상 누군가가 따르릉 따르릉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잠 좀 잘라치면, 잠 좀 자려고 하면 같은 의미예요. 그죠? 대화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한 말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속 시간 지난 지가 언젠데 왜 이제 와? 미안해. 아까 도착했는데 주차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빈자리가 있어서 자,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죠? 장애인 주차 구역이거나 주차 금지 구역이더라고. 그래서 옆 건물에 차를 대고 오느라고 좀 늦었어. 자, 이 사람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뒤에 나오는 장애인 주차 구역이에요. 주차 금지 구역이에요.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해요? 네, 바로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자, 문법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차할라 치면. 네, 좋습니다. 그 빈자리가 있어서 주차를 할라 치면 여기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구역이었어요. 굉장히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위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사용을 해서 내용을 한번 완성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있어서 내일은 하루 종일 시험 공부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책상에 앉으려 치면 전화가 온다거나 누가 찾아왔다.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친구한테서 오늘 모임이 있다는 전화가 왔다. 내가 좋아하는 나나 씨도 모임에 나온다고 해서 외출 준비를 했다. 약속 시간이 늦어서 택시를 타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택시를 탈라 치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잡은 택시를 타고 갔다. 간신히 어렵게 모임 장소에 도착했는데 나나 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갑자기 친구들이 나나 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워크북 책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어휘와 문법이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 읽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어 정복하기.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 자,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자의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외국어를 배워도
어떤 학습자들은 유창하게 잘하는 데 반해 어떤 학습자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발달 속도가 더딘 경우가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성공적인 학습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그 원인은 학습자의 나이, 성별, 성격, 지능, 모국어, 학습 방법 등의 차이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다양한 학습 전략과 방법을 많이 이용할수록 언어학습에 유리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런 요인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보통 12세 이전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며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을 구사할 수 있다고 한다. 라고 해서 성인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성인은 아동에 비해 발음 학습은 불리하나 인지 능력이 발달해서 비교적 단시간에 언어를 배울 수 있고 문법과 어휘 학습은 오히려 아동보다 유리하다. 자, 이러한 글에 댓글을 단 사람이 있네요. 나이 들어서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니 무엇보다도 발음과 억양이 어려워요. 외국인을 만나 간단한 대화라도 할라치면 발음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여러분도 한국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